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역사 이야기는요,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과 광통교라는 이야기를 들리더랄까 합니다. 자,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왕자의 난, 아주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뭐 관련된 드라마만 하더라도 뭐 매우 많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육룡이 나르샤의 유아인, 그리고 정도전에 그 야인시대에서 유명했던 안재모 씨가 또 이방원 역할을 맡았었죠. 그 KBS 드라마 거의 뭐 7년인가요? 8년 만에 KBS에서 역사 드라마를 다루는데 거기서 주상욱 씨가 이제 주인공인 이방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딱 이방원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배우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직도 그 20년이나 된 드라마인데 유동근 씨가 딱 이방원 하면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왕자의 난에 대해서 뭐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왕자의 난은 조선의 3대 임금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일으킨 정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쿠데타죠. 자기 아버지였던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광통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요, 제가 간략하게 배경지식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선의 건국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이성계라는 고려의 위대한 장군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반대했던 많은 세력이 있었거든요. 뭐 그들이 고려 입장에서 말한다면 고려의 충신이 되겠고, 조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고려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자 큰 세력을 이끌고 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려에서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 장군조차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조선 건국에 굉장히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몽주를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선주교 피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이 당시 유명한 관련된 이야기로는 뭐 하여가야 단심과, 뭐 이방원이 하여가를 외치자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변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남아있는 유명한 스토리가 되겠죠. 먼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요, 간단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그 시대는 거슬러 몇 년 전에 이성계 위화도 회군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려 말에 위대한 장군이었던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서 고려의 국정을 장악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왕이 되는 수순으로까지 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정몽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성계랑 정몽주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정몽주가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성계가 섣불리 정몽주를 치기에는 정몽주를 따르던 신하들과 충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도 정몽주 때문에 골머리를 안 씁니다. 이 조선을 건국해야 되는데 이 정몽주를 죽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방원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따르는 세력이 아무것도 못하자 혼자 스스로 나서서 정몽주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주 그 유명한 선주교 피살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뭐 여기서 관련된 유명한 뭐 시가 또 나오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를 읽자 정몽주는 단심가로 화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이 결국에 정몽주를 죽이게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그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에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뭐 또 확실한 명분이나 뭐 이유 같은 거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자 책봉 문제 때문에 이방원과 이성계의 트러블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가계도를 보실까요?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속된 말로 촌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촌지방에 있던 이성계는요, 일찍이 신의왕후 한씨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려에서 훌륭한 장수로서 출세를 하면서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랑 다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왕후 한씨는
고향에는 부인이라고 해서 향처가 되고요. 새롭게 얻은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는 새로이 개경에서 얻은 부인이라고 해서 경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씨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죠. 근데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는요,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조선 건국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그 배가 다르다고 해서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자기 새 어머니라고 해서 아들들과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성계 바로 다음 왕 위를 이을 세자 책봉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의 나이가 11살,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정몽주를 죽였던 이방원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세자를 책봉하는데 막내 아들인 이방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밀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이렇게 추정하건대 신덕왕후 강씨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는요, 향처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요. 신덕왕후 강씨가 정식 왕비로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성계가 굉장히 그 강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신들과 이성계가 세자 책봉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신덕왕후 강씨가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 세자 책봉 시키려고. 이런 내용까지 나온 거 보면 신덕왕후 강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원과 아버지 이성계는 서로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고려 장수로서 전쟁할 때 이미 이방원의 많은 형들과 이방원이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이 없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때부터 이방원과 새어머니 신덕왕후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장군이었던 이성계,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새어머니인 강씨가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후에 4년 뒤에 그 강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원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강씨 부인이 죽은 이후에 2년 뒤에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무인정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남은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세자였던 자기의 막내 동생 이방석도 이방원의 칼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방원은 잠시 정치적 명분을 쌓은 뒤에 잠시 자기 형을 왕으로 앉혀놨다가 그 2년 뒤에 자신이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이제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통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왕자의 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신덕왕후 강씨가 죽었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덕왕후 강씨가 죽고 나서요, 물론 당연히 그 남편이었던 이성계가 릉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릉의 위치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동의 유래가 바로 이 정릉, 강씨의 무덤이 정릉이었거든요. 이 정릉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새어머니의 무덤을 이장시키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무덤을 옮기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현재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정릉동. 이 정릉동도 바로 이 정릉에서 유래한 위치이죠. 이방원이 과연 왜 어머니 무덤을 옮겼을까요? 현재 신덕왕후 강씨의 릉이 있는 정릉에는요, 병풍석이 없습니다. 이 병풍석이 뭐냐면요, 그 왕릉 주변에 둘레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도로 석재로 둘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성계 릉에는 이게 둘레돌이 있는데, 물론 이성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실, 왕비나 왕의 릉에는 이게 둘레돌이 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의 릉에만 이 병풍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병풍석은 어디 있느냐? 현재 이 청계천의 여러 다리 중 하나인 이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밑에 돌이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계천이라면 예전부터 있던 자연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면 너무 자주 범람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이 범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청계천에 이 치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청계천의 여러 다리 중 하나인 이 광통교를 당연히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나무나
뭐 아니면 흙으로가 아니라 이 돌로 만드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더 튼튼하게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때 이 광통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돌을 신덕왕후 강씨의 그 병풍석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신덕왕후를 짓밟고 사람들이 지나가라고 하는 의미겠죠. 신덕왕후 강씨가 죽어서도 이 악연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방원이 굉장히 큰 증오를 했다고 느낄 수 있죠, 지금도. 왕자의 난으로 그녀의 아들과 그녀를 죽였음에도 아직도 그 증오심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광통교입니다. 광통교. 아, 이거 말로만 듣던 광통교로 저희가 와봤습니다. 이게. 자, 이쪽으로 잠깐 이렇게 와보실까요? 광통교에 이제 안에 박혀있는 돌들입니다. 뭐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뭐 다 평범한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이게 돌 보세요. 돌 진짜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카메라 쪽 비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물상도 또한 있거든요. 인물상. 그게 원래 뒤집어서 정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러 거꾸로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냥 일반 다리에 있을 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신덕왕후 강씨 일흥에서 갖고 온 돌이에요. 그 병풍석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 돌 중에서. 걷다가 또 그냥 박는 것도 모자라서 거꾸로 이렇게 씌워놓는 거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 이거 아마 태종 이방원이 일부러 명령을 내려서 돌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지 않고 거꾸로 놨지 않아 이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방금 전에 봤던 돌하고는 또 다른 돌입니다. 저쪽에 있는 돌과 비교했을 때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인물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 문양이 심상치 않은 걸로 보아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서 갖고 온 병풍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 이것 또한 또 이 다리 밑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이 보시면 보이는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이런 돌들의 문양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통교로 오셨을 때 지나만 가지 마시고 이런 돌들의 문양을 봤을 때, 아, 이거 최우승한테 들은 거다 이거. 이 돌들 특이한 거. 이거 이방원이가 신덕왕후 강씨 자기 새엄마에 실어가지고 여기다 묻은 거다. 뭐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참 역사적으로 좀 저는 큰 배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상 여러분 광통교를 보여드렸고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오실 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생각하면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색다르게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광통교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뭐 어떤 이들은 태종 이방원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들으셨던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신덕왕후 강씨가 불쌍하다, 그 여자는 당연히 아들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과 광통교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이 광통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이 지역을 통해서 제가 더 나은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최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